혹시 요즘 아무 이유 없이 집에서 답답함을 느끼시지는 않나요? 매일 청소를 해도 공기가 무겁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에서는 작은 일들이 자꾸 꼬이고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괜히 짜증이 나며 좋은 일은 생기지 않고 막히는 일들만 계속 생겨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주부든 상관없이 알 수 없는 막힌 기운이 삶을 따라다니며 무엇을 해도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도 미묘한 불편함이 생기고 돈이 들어와도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며 건강도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의 흐름 전체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막힌 기운을 풀어내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윤달이라는 특별한 시기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잠시 숨을 고르는 때로 여겨집니다. 이때 집안에 쌓인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묵은 기운을 풀어내는 것이 단순한 청소를 넘어 우리 삶의 운을 바꾸는 중요한 수행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스며든 기운을 정화하고 막힌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열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윤달 정리법입니다. 오늘 이 여정에서 우리는 함께 윤달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물건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그 지혜를 배워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찾아오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조용히 천천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을 함께 가볍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보시겠습니까? 어느 조용한 윤달 오후,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도 공기가 무겁고 답답한 기분이 계속됩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답답함을 이해하노라. 많은 이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느니라.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나무들을 바라보시며 차분히 관찰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낡은 잎을 떨어뜨리지 않느냐? 만약 시든 잎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새 잎이 돋아날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새 잎이 나올 자리가 없어지겠지요.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깊은 통찰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기운이 깃들어 있느니라. 마치 강물이 흐르다가 돌에 막히면 정체되어 썩듯이
쓰이지 않는 물건들은 집안의 기운을 막고 탁하게 만든다. 특히 윤달과 같은 특별한 시기에는 이런 막힌 기운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자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윤달이 왜 그렇게 특별한 시기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답하셨습니다. 윤달은 하늘과 땅이 숨을 고르는 시기이니라. 평소보다 기운의 흐름이 느려져 정체된 에너지를 정리하기 좋은 때인 것이다. 마치 물이 천천히 흐를 때 바닥에 더러운 것들을 쉽게 건져낼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는 마음속으로 집안의 여러 물건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들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가 이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 분명히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며칠 후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또 다른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부처님, 고장난 물건이 정말로 나쁜 기운을 불러온다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단순한 물건이 어떻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간절함을 느끼며 공감하셨습니다. 그대의 의문은 당연하노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깐 침묵하시며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시든 꽃을 보거라. 한때는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지금은 생명력을 잃고 시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그대로 두면 다른 꽃들까지 시들게 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통찰을 전하셨습니다. 고장난 시계는 멈춰진 시간의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고 떼진 거울은 왜곡된 모습을 반사하며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막힌 기운을 집안에 퍼뜨린다. 이런 물건들이 집안에 있는 동안 그 공간의 기운은 정체되고 무거워지는 것이니라.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쳐서 쓸 수 있는 물건도 모두 버려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 부처님께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고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수리하라. 그러나 고치는 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 많이 들거나 고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현명하다. 제자는 실제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고장난 물건들이 있는 곳은 항상 어둡고 습한 느낌이었는데 정말 그 물건들 때문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미 그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니라. 이제부터라도 그런 물건들을 정리한다면 집안은 다시 밝은 에너지를 되찾을 것이다. 천천히 하나씩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해보거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시도해보면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며칠이 더 지나자 제자는 더욱 깊은 고민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버리기 힘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추억이 담긴 물건들, 선물 받은 것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아픈 마음을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물건에 깃든 추억과 감정을 놓아버리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현상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잠시 조용히 관찰해 보거라.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그대의 마음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미 끝난 인연의 마음이 머물러 새로운 만남을 가로막지는 않느냐?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옛 연인이 준 선물을 볼 때마다 그때 생각에 잠기게 되고 실패했던 일과 관련된 물건을 보면 또다시 위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아픔도 성장의 걸음이 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시든 연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꽃이 피어날 자리가 없어진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 물건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성스럽게 바라보며 그때의 소중한 경험에 감사하거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위해 자리를 내어준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정리하거라.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면 된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물건은 흘려보내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격려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과거의 미련을 내려놓는 순간 더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올 공간이 열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시작할 수 있고 매일 조금씩만 해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실제로 물건 정리를 시작한 후 다시 부처님께 찾아와 더욱 깊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만으로 정말로 운이 바뀌고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닌지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현실적 고민을 이해하며 철학적 통찰을 나누셨습니다. 그대의 의문은 지혜로우니라. 현실을 외면한 맹신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우주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느니라. 바람이 구름을 움직이듯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집안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정리는 외적 행위이지만 그 과정에서 내적 변화가 일어나느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며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공간이 넓어지며 마음도 넓어진다. 이런 내면의 변화가 결국 외적인 상황도 바꾸어 놓는다. 제자는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물건 정리는 마음 수행의 한 방법이기도 하군요.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묵은 것을 정리해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다. 그대가 용기 있게 정리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마침내 깊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이해됩니다.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대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집안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루 한 가지씩만 정리해도 충분하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시작해 보거라. 마지막으로 제자는 실천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을 가지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며칠간 물건 정리를 해보니 정말로 집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정리 후에는 어떻게 해야 좋은 기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변화를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니라. 이제 그 기운을 유지하고 더욱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자.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를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리 후에는 빈 공간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치 빈 그릇에 맑은 물을 부을 수 있듯이 말이다. 정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준비가 필요하니라. 제자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첫째, 정리한 공간에는 싱싱한 꽃이나 푸른 식물을 두어라. 생명력 있는 것들이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인다. 둘째, 자주 환기를 시켜 공기를 맑게 하고,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라. 제자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군요. 그런데 만약 또다시 물건이 쌓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물건이 쌓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중요한 것은 쌓이는 속도보다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다시는 막힌 기운이 쌓이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물건부터 정리하거라. 그대의 변화를 보고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것이다. 강요하지 말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윤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습니다.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수행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깨달은 이 지혜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윤달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맑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거라. 부처님께서는 고장난 물건들이 가장 강한 정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시계는 멈춰진 시간의 기운을 방출하고 깨진 전자제품은 막힌 에너지를 집안에 퍼뜨립니다. 이런 물건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며 집안 전체의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윤달에는 특히 이런 물건들을 정리해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멈춘 벽시계, 화면이 나오지 않는 TV, 작동하지 않는 전자레인지, 충전되지 않는 휴대폰, 소리가 나지 않는 라디오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리비가 새 제품 가격의 절반을 넘는다면 과감히 처분하고 재활용 센터를 통해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하세요. 끝난 인연의 흔적들은 마음을 과거에 묶어두어 새로운 만남을 가로막습니다. 옛 연인의 선물, 실패한 사업의 기념품, 불행했던 시절의 물건들은 그 당시의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켜 현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찾아올 공간이 열립니다. 헤어진 연인의 선물, 실패했던 사업 관련 물건, 불행했던 기억과 연결된 장신구, 상처받았던 시절의 사진 등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추억을 정리한 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거나 의미 있게 처분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세요. 의복과 신발은 우리 몸과 직접 닿으며 착용자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오래 입지 않은 옷, 형태가 변한 옷, 얼룩진 의복들은 과거의 부정적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발의 경우 우리가 걷는 길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므로 밑창이 닳거나 균형이 맞지 않는 신발은 불안정한 기운을 전달합니다.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 얼룩이나 손상이 있는 의복, 밑창이 불균형하게 다른 신발, 냄새가 밴 운동화 등입니다. 상태가 좋은 것은 기부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의류수거함을 이용하여 순환의 가치를 실현하세요. 불완전한 그릇들은 복을 제대로 담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음식을 담는 그릇의 균열은 가족의 화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거울의 금은 왜곡된 자아상을 만들어 정확한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릇들로 교체해야 복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서리가 깨진 접시, 금이 간 거울, 뚜껑이 맞지 않는 용기, 변색된 금속 식기, 균열이 있는 화분 등입니다. 안전을 위해 깨진 유리는 신문지에 싸서 배출하고 새 그릇은 실용적이면서도 보기 좋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설명 죽은 식물들은 생명력의 쇠퇴를 상징하며 집안의 생기를 빼앗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생활용품들은 변질되어 오히려 해로운 기운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므로 신선하고 깨끗한 것들로 교체해야 합니다. 제자가 며칠 후 다시 찾아와 철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 물건을 정리하면서 든 생각인데 왜 사람들은 자꾸 불필요한 것들을 모으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영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을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붙잡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니라. 없어질까봐, 부족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집착을 낳는 것이다. 마치 강물이 바위 사이에 이것저것을 끼워 넣고 흘러가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것들이 쌓여 결국 강물의 흐름 자체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셨습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두려움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도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이니라. 제자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물건을 드릴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쁨에 의해 선택하라. 그 물건이 그대의 삶에 빛을 더해줄 수 있는지 먼저 마음으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니라. 부산에 사는 박씨 가족은 지난 윤달의 불교 가르침을 따라 집안 대정리를 단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첫 주에는 고장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10년째 멈춰있던 벽시계, 작동하지 않는 믹서기와 선풍기, 화면이 떼진 오래된 휴대폰들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리 후 첫 주부터 온 가족이 밤잠을 깊게 자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옷장을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전 옷까지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는데 정작 입은 것은 몇 벌뿐이었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80여 벌의 옷을 정리하고 나니 매일 아침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셋째 주는 그릇과 주방용품이었습니다. 금이 간 그릇들, 뚜껑이 맞지 않는 용기들을 정리하자 음식 맛도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온 가족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시든 화분들과 오래된 화장품을 정리하고 새로운 공기정화 식물들로 교체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고 대학생 아들은 장학금을 받게 되었으며 어머니는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행복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은 단순한 정리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윤달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고장난 물건에서 시작하여 미련이 담긴 추억의 물건들까지 각각의 정리에는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에너지를 맞이하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천 격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고장난 물건 하나만, 내일은 입지 않는 옷 한 벌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딱 하나씩만 해도 일주일이면 7개, 한 달이면 30개의 물건이 정리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제서야 정리하지? 왜 이렇게 많이 쌓아뒀지? 같은 자책보다는 이제라도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것들이 많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 때로는 감정에 의해 여러 물건들을 모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변화를 시작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윤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준비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최적의 때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시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만의 윤달 정리 경험이나 변화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